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영화 바로 내 이름은입니다. 9살 이전은 전혀 기억나질 않고 가끔 이상한 꿈도 꾸시고 찾으면 돼요. 난 꼭 쳐줄 거라. 이 다음부터 내 이름은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영화를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분합니다. 모든 영화, 심지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의도와 각색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 이름은이 다루는 비극적인 국가폭력인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그 사건이 담기고 있는 의미를 퇴색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또 저는 모든 국가폭력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분들께 안녕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란 것을 밝힙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영화 중에서는 이 현대사를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포커싱을 두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봄 같은 게 있겠죠. 아니면 있는 사실에다가 영화적 상상력 혹은 허구를 조금 섞어가지고 만드는 영화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가 있겠죠. 아니면 한 허구의 인물을 설정하여서 그 인물이 통과해내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여주는 영화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박하사탕이겠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오늘의 한 잔인 내 이름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교묘하게 섞인 그 중간 어중간하게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보자면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김영옥은 9살 이전에 제주 4.3 사건을 겪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리를 보는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 중에서 정확히 해리성 인격 장애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고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해리를 보는 것이죠 라고 끝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9살 이후에 끔찍한 제주 4.3을 겪고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갖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김여공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자기는 최정순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근데 최정순의 기억에는 없는 김영옥의 기억이 자꾸만 삽입을 하여서 이 최정순의 심각한 정서적인 트라우마? 힘듦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는 주인공이 김영옥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이 주된 스토리로 보입니다. 근데 영화가 생각하자면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 라인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기 때문이죠. 시간 순으로 나누자면 1949년도에 김영옥이 9살 이전에 제주 4.3을 겪은 거 하나, 그 이후에 최정순으로 살아왔을 때의 그녀의 삶들, 그리고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1998년도 최정순과 최용옥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로 좀 보이는 아들인 최용옥이 어른이 되고 4년 만에 제주도로 오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따지자면 현대시로 시작했다가 1998년도로 넘어가고, 이 98년도에서는 과거의 기억들, 그러니까 제주 4.3도 포함하고 그 최정순으로 산 삶들을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현대의 시각, 그러니까 어른이 된 최영옥의 시각이 들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뒷받침하려고 한달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998년도의 내용이 주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라인을 잘 하기 위해서 현대의 시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영화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은 김용옥의 트라우마로 갇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포스터에서도 줄거리에서도 제주 4.3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연도를 말을 하고 그의 봄 뭐 이렇게 밝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기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러면 관객은 무조건 이 영화에서 바라고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 4.3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다루고 어떤 태도로 다뤘는지가 중요해지겠죠. 근데 이 영화는 희생자들의 얼을 기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라는 마지막 결론만 좋은 영화입니다. 이제부터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 있었던 학살을 어떻게 영화가 다룬다라는 걸 좀 보고 싶은데, 내 이름은 제주 4.3 사건의 비극성을 나열만 하고 극대화만 시키는 작품입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고 그 속에 서 있는 소녀가 얼마나 가여우며 비인간성, 광기만 있었다라는 식의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얼을 어찌저찌 하여 기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연출 방법인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비극을 직접적으로 그린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비극을 직접적으로 그린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 효과가 있을까요? 쉽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희생자들에게 동정심이나 슬픔, 분노 유발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충격적이어서 인상이 강하게 남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잔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런 종류의 영화는 폭력을 다룸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전시해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최대한 담담하게 서술하여서 오히려 비극성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됐는데, 내 이름은 정하긴 정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인 첫 번째 방법으로요. 당연히 가장 어려운 방법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사실 첫 번째보다는 긴 텀으로 봤을 때 좀 더 괜찮은 연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겁니다. 저는 힌드의 목소리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그 영화가 힌드라는 소녀의 비극을 직접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음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힌드의 목소리는 콜센터의 얘기예요. 힌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실제 음성 녹음을 들려주기는 하나 그녀의 얼굴조차 사진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일부러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비극성을 담담하게 끌어올리는 거고, 마지막에 현실과 영화적으로 접합시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게 영화적 연출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어필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비슷하게 내 이름은을 좀 볼게요. 내 이름은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흔들리는 보리밭에 소녀가 서 있고 소녀 앞에서는 그녀와 제일 친하게 놀던 친구가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이모도 총 맞아 죽고요. 여기서부터 충격인데, 군인들이 자신들이 싣고 사람들이 도망치자 총으로 다 쏴서 죽여요. 그때 보면 연출이 보리밭이 흔들리고 거기에 정반대되는 선혈이 흩뿌려지며 총알이 난사가 되고 픽픽 사람들은 쓰러지고 군인들은 고함을 치고요. 그 가운데에 여린 소녀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의 앞 뒤에는 엄마, 아빠가 총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길게 극단적이게 과장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다룰 거면 여기에서 무조건 한 발짝은 앞으로 갔었어야죠. 이게 저의 의견인 겁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연출이 있는데,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칼로 시체를 하나둘씩 찍어요. 근데 그 화면 자세히 보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칼로 찌르는 군인은 한 명밖에 없고요. 그것도 스크린에 이쪽 구석탱이에 한 명이 있고, 찌르는데 그 찌르는 푹직푹직하는 그 찌르는 소리는 굉장히 과장돼서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성을 끌고 오겠다라는 의도가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심지어 정치적으로 읽을 수도 있게끔, 이런 영화는 별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의 본질을 봤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성, 제주 4.3 사건만을 쭉 끌어오면 분명히 욕을 먹을 거니까 감독이 생각해낸 게 최영욱의 스토리입니다. 최영욱의 스토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 드러내도 상관없을 정도로 덕지덕지예요. 그걸 오히려 붙여가지고
가지고 영화를 못생기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성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플롯, 연출, 뭐 개연성, 복선 이런 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최영욱의 스토리를 그냥 없애고요. 김영욱의 스토리만 강조를 해서 단편으로 만들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좋은 영화가 만들어졌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요. 내 이름은이 이것 말고도 물론 제가 제일 안 좋게 본 것은 앞에 말했던 내용이지만 이거 말고도 완성도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컷 편집이 있습니다. 초반에 최정숙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차가 오고 최정순이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발작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가지고 치일 뻔하지만 크게 틀어가지고 나무를 들이박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컷 편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주인공이 타고 있는 차를 중심으로 해서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게끔 컷 편집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주인공을 보여주고 약간 그 기억을 보여준 다음에 갑자기 다른 차량을 보여줘요. 잘 가고 있는 다른 차량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나무를 들이받는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중간에 있는 잘 가는 차가 주인공의 차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차인지 약간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 팀이 영화의 완성도, 디테일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컷 편집 말고도요. 정순이 처음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딸인 미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속내를 보이는 거잖아요. 정면을 딱 보면서 서술을 하는 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짜증나게 정신과 의사가 요만큼 좀 가려가지고 연출을 해놨는데 물론 의도는 이거겠죠. 아직 전순이 숨기고 있는 과거 트라우마가 있다더라 겠는데 그걸 알고 봐도 일단 걸려가지고 짜증납니다. 눈에 너무 거슬려요. 심지어 이게 이만큼 가려져 있나 그래요. 근데 이게 정순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거슬려서 왜 그랬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대사들 이게 얼마 없는 최영욱의 스토리 라인에서 나오는데요. 부분 하나하나가 영화의 퀄리티를 떨어뜨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직접적이어서요. 담임 선생님은 딱 보기에도 권위적이고요. 뭐 별로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형적이에요. 영화에서 수업하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자 현대사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만 외워라 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모범생이었던 고민수 군이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 왜 제주 4.3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야 그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기 칠판에 있는 것만 외워 이렇게 합니다. 국가에서는 몇 주년이다 해가지고 행사도 열고 무슨 뭐 공모전도 여는데 그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자 그 권위적인 선생님이 탕 치면서 네가 선생이야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는 사건이야 라고 고함을 치는데 이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요? 이게 좋은 연출이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밝히지만 실제 뭐 제주 4.3 사건이라고 명명이 된 것도 아니고 교과서에 처음부터 실리지 않은 사건이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엄폐가 되고 사람들이 몰랐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마에 써놓고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고민수 군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 반장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인물이 딱 봐도 권위적이고 고집불통인 선생에게 그렇게 대든다? 이거 좀 그렇죠. 최정숙의 제자로 나오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제 제자로 하겠습니다. 그 제자와 최영욱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제자의 백그라운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주 4.3의 상흔이 있다더라. 4월 3일이 되면 제주도는 슬픔에 잠긴다더라.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폭력의 상흔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진짜 막 그렇게 말을 해요. 들으면 딱 그게 의도가 너무 딱딱딱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협상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최영욱의 서브 스토리가 제가 앞에서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만이라도 좀 줄줄줄 이어갔으면 그래 기능적으로 쓰였댔다 유기적으로 얽히려고 했겠구나라는 면죄부라도 줄 수
있을 건데 이 다음부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집니다. 뭐냐면 전학생이 들어와서요. 최영욱과 고민수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거 진짜 왜 있는 거예요?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영화 전체적인 메시지, 분위기,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서울에서 온 미친 개인 전학생이 폭력밖에 모르는 군인으로 비유가 되고 거기에 저항하는 고민수와 최영욱은 뭐 제주도민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연약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반복되는 지배층의 폭력의 굴레에서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소시민의 탄생 정도로 보면 정답일까요? 근데 결국 민수가 덤탱이 쓰고 공부 잘했던 민수 고깃집 장사하고 쏘쏘했던 영욱이 인권 변호사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전학생은 떵떵거리고 살 거니까 현실의 씁쓸함을 보여주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겠어요? 그냥 붕 뜹니다. 붕 뜨고요. 섞이지도 않고요. 왜 최영욱의 스토리가 이럴까라고 화가 나서 생각하다 나름 변명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 스토리예요. 어거지로 생각한 거지 영화의 흐름대로 보자면 이게 뭐야 급으로 되게 휘발되고 난리는 서브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인 스토리가 설득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없다고요. 잘 살고 있는 최정순이 왜 갑자기 기억을 되찾으려 하는지 설명도 없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 정도로 심각하게 쓰러지고 약을 먹는 정신병이 있으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저도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제주 풍경 보여줘야 되니까요. 저 상방산이니 저 푸른 보리밭이니 해변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니까 걸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하다못해 간단한 우울증 약을 받아도요. 그 성분 때문에 운전은 되도록 피하세요라고 듣습니다. 근데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발작까지 일으키는 환자가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정신과 의사의 최면술 정말 짜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너무 짜치고 허술해서요. 순간적으로 저기가 전생체험인지 아니면 병원인지도 몰랐어요. 내 이름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김여공을 연기한 열애만 배우의 연기력 뿐입니다. 아 그리고 엔딩 크레딧 정도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맨 마지막만 좋아요.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희생양들에 대해서 넋을 영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웠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길게 끄는 감이 있어서 그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엔딩 크레딧에서 나온 그 노래와 수많은 후원자들의 목록 등이 굉장히 좋았다, 뭉클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본 영화보다 사실 엔딩 크레딧이 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구나, 감동적이다, 나도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뭉클한 감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답니다. 이게 본 영화보다 엔딩 크레딧이 좋은 게 맞나라고 싶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제가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제주 4.3 사건 다룬 영화 얼마 없고 이 정도로 잘 표현했고 상업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너 너무 욕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혹은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생각보다 사회적인 특히 국가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건 사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도 좀 읽고요. 소설도 읽고 실제 다큐멘터리나 그런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하겠는데요. 제가 본 좋은 자료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소모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담담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문체들과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에서 오는 먹먹함이
이 사건의 본질을 깨우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이 영화 내 이름은이 아니라요. 제주 사상과는 관련해서 돌들이 말할 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추천하고 싶고요. 서적으로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담담한 다큐멘터리와 글로만 읽어도 먹먹해지고 차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비극성, 슬픔, 비애 같은 것이 나를 덮쳐오는 이런 사건을 잔인함만 부각하여서 그것만 보여줌으로써 제주 4.3이 다루고 있는 잔인함을 보러 가겠어. 얼마나 국가폭력이 잔인했는지 내가 보러 왔어. 라는 관객의 니즈를 채우는 영화는 사실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려면요. 한 발짝 더 나아갔어야 됐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했었고 어떻게 하고 있다. 현대 진행형으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영옥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보게 되고 극복을 하면서 안녕과 넋을 기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자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밝혔어야 했다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럴 수 있었어요. 김영옥의 아들인 최용옥은 나중에 인권 변호사가 되고 최정순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넋을 기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무겁게 받아들여져야만 했어요. 그랬어야만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받아지느냐? 앞에 그 지랄을 또 전 그래서 이 영화의 의도가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충분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는데 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목적성이 나는 제주 4.3을 보여줄 거야 에서만 끝나서 안타까운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던 영화인 내 이름은에 대한 한 줄 평은 그날 4.3으로 가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잠점수는 10잔 중 5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리뷰로요. 내 이름은을 한번 말아봤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주 4.3에 대해서 많은 방면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 리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조심스럽지만 힌드의 목소리에서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비극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극들을 소모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게 소모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한 반전주의자거든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혹은 또한 형태로라든 폭력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폭력을 겪은 사람, 생물, 동물, 직감적 적이로든 그런 거를 겪은 것들은 상흔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자기의 일생에서 일부분을 그 폭력을 치유함으로써 쓸 수 있고요. 크게는 죽기 전까지도 그 폭력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폭력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화처럼요. 폭력을 과대해서 나열하는 것도 일종의 충격요법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쉽게 잊혀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생각보다는 감정에 심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좀 욕을 좀 길게 한 것 같네요. 내 이름을 만든 감독님 좋아합니다. 필모가 제가 꽤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다음 영화는 더 좋은 영화로 보기를 바랍니다. 감독님 파이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 맞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요. 안녕.